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시장의 실제 모습, 오늘은 뉴욕에서 한국으로 직접 와주셨습니다.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시차 적응은 아마 다 되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런데 지금 출장 오실 때마다, 한국 오실 때마다 지금 미증시 하락한다고 잠깐 얘기하셨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또 그랬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금리 올해 오늘 시장이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은 아까 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금리나 기대감이 하락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이미 했었고 10월 달에는 지표를 안 보고 금리 인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두 번 연속으로 지표를 안 보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셧다운 종료되고 나서 어제 나온 것이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조금 더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연준 인사들이 상당히 매파적인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실제로 금리 인하의 기대가 조금씩 약화가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을 했고, 그리고 뉴욕에서 한국 오실 때마다 미증시가 내리면 앞으로 상무님 저희는 전화 연결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농담입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 불안한 측면들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도 그렇고요. 월가의 정책 변화라든지 그 미국의 경제 수도라 불리는 뉴욕에서 시장이 급진적인 인물이 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양극화라든가 심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점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더 이제 퍼퓰리즘이 강한 그 맘단위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빡빡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작년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됐지만 지금 그때의 호재들은 사라졌고, 예를 들어서 불법 이민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당장 사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뉴욕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때의 물가보다도 훨씬 더 비싸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네. 제 특파원 때보다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근데 저희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게 있는데, 원래부터 솔직히 뭐 버지니아, 뉴저지 그리고 이제 뉴욕시 자체가 민주당의 그 우위 지역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화당이 이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여론조사 대비해서 5% 이상 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격차가 5% 정도였다면은 현재는 실제 결과는 10% 이상 벌어지면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공화당의 지지율이 하락이라고 얘기를 봐야겠죠. 근데 다만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셧다운 때문에 모든 의회가 둘 다 좀 그래라고 약간 이랬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어쨌든 우위 지역에 있었던 곳에서 지지율이 양쪽이 다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화당의 지지율이 조금 더 세게 하락을 했던 그 요인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버지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공화당 인사가 의례적으로 주지사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때도 2~3% 정도를 이겼었는데, 올해와 같이 이제 셧다운 이슈가 길어지고 삶이 빡함이 이게 느껴지다 보니까 결국은 공화당의 지지율이 더 하락했던 결과,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거기에 수혜를 받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맘다니의 당선은 공화당 우위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조금 더 고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온건파라고 불렸던 쿠오모가 를 꺾고 결국은 이제 맘단이라는 이제 퍼퓰리즘이 강한 그분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죠. 뭐 뉴욕 시티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것이 벗어나서 시카고 같은 그런 대도시도 있을 것인데, 그 지역에서 오히려 민주당 경선 내에서 민주당의 색깔이 조금 더 진보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약간 우려감이 있고, 이것이 결국은 내년에 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치적 상황이 앞으로 미국 증시 추이에 꽤 변화를 미칠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답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 문제 포함해서 지금 월가에서 실제 상무님 포함해서 자산 운용하고 있는 월가 사람들이 미국 증시 앞으로 지금 어떤 것들을 보고 있다는 관전 포인트 뭡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한상준 위원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26년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아주 크리티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6년도에 이 중간 선거의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하원의 435석, 상원의 3분의 1,
주지사의 36석을 뽑는 큰 선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중간 평가고 이것이 정말 뒤집어질 경우에는 레임덕이 올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보통 월가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약간 분리되는 것을 좋게 보잖아요. 왜냐하면 예. 정책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정책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스플릿되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오히려 분리가 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쨌든 상원과 하원이 이제 공화당이 쭉 스윕을 하면서 어쨌든 올해 폭풍과 같은 한 해를 보냈잖아요. 관세부터 시작해서 OBBA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했었는데 결국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더 충격 많았죠. 정책 폈죠. 네, 네. 법인세가 하락하고 레귤레이션을 철폐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말 스플릿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정책이 이제 도로 이제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추진력이 분명히 약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증시 약재가 된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올해 셧다운이 최단 기간이었지만 내년에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셧다운이 더 길어질 수도 그 이후에는 더 길어질 수도 항상 최장 기간의 그런 셧다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관세 정책인데요. 관세 정책이 저는 올해 시즌 1이 종료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저는 이번에서 끝나지 않고 27년도에, 26년도에, 27년도에는 시즌 2, 28년도에는 시즌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2월 1일 날 처음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이제 관세를 했던 팩시트를 보면은 거기에 딱 관세는 미국의 인트레스트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임기 기간 내내 관세에 대한 잡음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트럼프는 이를 활용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왜냐하면은 올해 관세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뭐 트럼프도 그랬고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일회성이다. 인플레이션은 그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올해 수많은 기업들과 협약을 통해서 내년에 많은 공장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제조업 관련된 고용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것이 늘어나는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는 좋아서 시장이 좋았지만 실제로 3%라는 인플레이션에서 꺾여서 하향 트렌드를 갈 것인지 고용은 정말 좋아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사실 되는 것 지금은 같습니다. 계단식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뭐 올라가는 트렌드가 꺾여서 보여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보이는 거는 믿을 거는 눈으로밖에 믿을 게 없다. 그러니까 뭐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실적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보다도 당장 4분기에 나오는 실적이 중요할 것 같다. 예,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에서도 봤을 때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것보다도 당장 그 당장의 실적 자체로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러한 상태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결국 당장의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들은 사실 내년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추세에 대한 뷰셨거든요. 실제 월가 사람들이 그렇게 눈을 두고 있다는 건 저희가 이해를 했고 그럼 시각을 조금 더 눈앞으로 돌려서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 사야 돼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AI 기술주 팔아야 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코멘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제가 그 아시아 지역의 많은 기관들도 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기관분들도 많이 뵙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지금까지는 리테일 투자의 시간이었고 개인 4분기는 투자자들의 시간이었고. 개인 투자자의 시간이었고 4분기는 기관 투자자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탐리도 얘기를 했었죠. 탐리가 이제 이분은 행동 심리학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3년 동안 시장을 이겼던 기관 매니저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말은 결국 4분기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기관들이 조그만한 뉴스에도 조금 더 이제 호재로 반응하고 싶다라는 내색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래야 성과급 나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있고 결국 테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것들에 대해서 테크 말고 소외된 기업들, 소외된 섹터를 조금 찾아보는 것을 이들은 더 원합니다. 실제로 지금 기관들이 이제는 AI나 테크보다는 다른데 좀 눌려있던데 보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왜냐하면 테크로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생기는 거고 예. 대신에 이제 AI가 아닌 기술주가 아닌 다른 종목들, 다른 뭐 섹터, 산업재라든지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에 부담이 안 가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결국 순환매 같은 그러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기관 순환매 모습 같은 경우가 기관들의 주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에 대한 노이즈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 뭐 S&P 동일 비중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SPYM, RSP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ETF가 될 것 같고 뭐 배당 ETF 같은 경우도 연말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AI 테마 같은 경우도 AI 테마가 여전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어쨌든 마켓 셰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 순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도 AI 같은 경우도 n분의 1로 투자하는 그런 ETF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AI VC 같은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금이 계속 올랐거든요. 금이 계속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이었죠. 인플레라든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거의 정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었어요. 근데 트럼프의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결국은 금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결국 금 그리고 흘러서 은까지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ETF의 뭐 GLD, SLB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AI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성과는 내야 되니까 이 자금들이 그대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라든가 어떤 기관 주도의 순환매 장세가 주식시장 안에서 연말 중에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투자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전화 연결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